여러분은 해리의 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공간을 떠올리시나요? 모래와 먼지가 툭툭 떨어지고 두꺼비집, 청소 도구들이 널브러진 일명 계단방이 생각나실 텐데요. 고작 11살짜리 아이를 이런 방에 살게 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프리벳과 4번지에 사는 이 사람들은 더즐리 가족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해리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힌 사람들이기도 하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볼드모트보다도 더한 악당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덤블도어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가족들에게 해리를 맡겼던 걸까요? 오늘은 더즐리 가족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더즐리라는 단어는 영국 글로스터셔 주의 한 지역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롤링 작가가 태어난 예이트라는 도시의 이웃에 위치하고 있죠. 하지만 롤링 작가는 이 가족들의 이름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버논의 경우 자신이 평소에 싫어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선정했다고 하고, 페투니아는 자매인 릴리와 마찬가지로 꽃의 이름이긴 하지만 롤링 작가와 그녀의 여동생이 어린 시절 소꿉놀이를 할 때마다 싫어하는 여자의 이름으로 자주 사용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들리의 경우 이름에 사용되는 두드라는 단어가 쓸모없거나 멍청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즐리 가족은 해리포터 시리즈에 가장 많이 등장한 머글이자 시작을 열었던 인물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첫 문구부터 더즐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나 성격을 묘사한 부분을 본다면 버논은 뚱뚱하고 콧수염을 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화가 많은 성격이라 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인 페투니아 더즐리는 해리의 어머니인 릴리와 자매지간이지만 미녀로 묘사된 릴리와 닮았다는 묘사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며 그저 아들 바보였다는 점과 해리에게 한없이 차갑고 날카로운 말투로 대했다는 이야기만 나올 뿐이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가족은 평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장인 버논 더즐리는 그루닝스라는 드릴 제작 회사의 직원이고, 아내인 페투니아는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아들 두들리는 부모님의 지원 아래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오만하다라고 부르기로 했지만 말이죠. 더즐리에게는 남에게 말하기 싫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리라는 아이의 존재입니다. 해리가 이 집에 살게 된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척이 이모였던 페투니아 더즐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리의 어머니이자 페투니아의 동생인 릴리 에반스는 머글 태생이지만 마법사로서의 재능을 보였었고 때문에 호그와트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에반스 가족은 이때부터 마법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페투니아는 동생이 마법학교에 들어간다고 하자 본인도 호그와트에 입학시켜달라는 편지를 당시 교장이었던 덤블도어에게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덤블도어는 호그와트 입학 통지서를 받지 못한 머글 아이를 받아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보냈다고 하죠. 이때부터 페투니아는 극도로 마법사들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릴리가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검은머리 소년과 놀고 있을 때마다 괴물이라며 소리 지르기도 하고 늘 릴리에게 못마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페투니아의 이런 행동들은 자신이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죠. 버논과 페투니아는 직장 생활 중에 만났다고 합니다. 페투니아는 어른이 되면서 런던에 있는 한 회사의 사무직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같은 회사의 하급 관리직이었던 버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페투니아는 자신의 동생 릴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버논 역시 마법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이죠. 마침내 둘이 약혼을 하게 되었을 때 버논과 페투니아는 마찬가지로 연애 중이었던 제임스와 릴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그리 순탄치 않았는데요. 한 식당에서 만난 두 커플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제임스에게 던진 버논의 질문에서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임스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는 머글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과하게 즐거워했고 이를 버논이 눈치챘다는 것입니다. 버논은 제임스의 이러한 태도에 자신이 동물원의 원숭이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여겼을지도 모르는데요. 대화를 나누던 도중
버논은 제임스에게 자신의 차를 자랑하면서 당신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라는 질문을 했고, 이에 제임스는 마법사들은 자동차 같은 것이 필요 없고 경주용 빗자루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버논은 마법사들은 차도 없고 직업도 없이 실업수당이나 받으며 생활한다고 비꼬기도 했었죠. 제임스는 자신이 가진 그린고트 은행의 금고를 설명하며 그렇지 않다고 버논을 이해시키려 했지만, 당연히 이런 마법세계의 일들을 이해할 리 없는 버논은 제임스가 자신을 깔보고 장난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버논은 제임스를 무척이나 싫어했고, 여기에 페투니아까지 가세해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자 릴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려버렸다고 하죠. 두 번째로 이 커플이 만난 곳은 버논과 페투니아의 결혼식에서였습니다. 제임스는 이전에 자신이 무례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과를 하려고 나섰지만 버논은 말도 섞지 않은 채로 이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객들 앞에서 제임스를 아마추어 마술사로 표현하기까지 했었죠. 또한 페투니아는 릴리를 신부 들러리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늘 릴리에게만 모든 관심과 좋은 일들이 몰리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복수였다고도 하는데, 릴리 역시 언니의 이러한 결정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임스와 릴리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을 때 버논, 페투니아 부부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릴리 부부는 해리가 태어났을 때 이 소식을 편지로 전했지만 이 편지는 곧장 휴지통에 처박혀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제임스와 릴리가 사망하고 아기였던 해리는 더즐리 가족의 집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환영받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덤블도어는 아기였던 해리와 함께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릴리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고 죽었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결국 페투니아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두들리와 함께 해리를 키우기로 마지못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덤블도어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도 하죠. 릴리에 대한 조금의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일지도 모르지만, 페투니아는 지금껏 자신이 릴리에게 겪었던 모든 수모를 복수한다는 느낌으로 해리에게 온갖 구박을 쏟아냅니다. 버논이 해리를 싫어했던 이유 역시 아주 단순하죠. 해리의 외모가 제임스와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리는 청소, 요리를 포함한 모든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주어진 곳도 청소 도구를 두거나 두꺼비 집이 설치된 계단 및 창고였습니다. 이런 방에서 해리는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었죠. 해리는 부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더즐리 부부가 해리를 마법 세계에서 단절시킨다면 마법의 능력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즐리 부부는 제임스와 릴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정상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고,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해리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해리는 버논이나 두들리가 한참을 입다가 버릴 정도가 된 옷들을 겨우 받아서 걸치고 다녔었고, 밥을 굶거나 폭언이나 조롱을 받는 것은 일상다반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논이 해리에게 준 선물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된 적도 있긴 하네요. 그 주인공은 바로 도비인데요. 해리가 신고 있다가 톰 리들의 일기장에 슬쩍 끼워 루시우스 말포이에게 줬던 그 양말 기억나시죠? 이 양말이 사실은 버논이 신다가 해리에게 줬던 양말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도비는 몰랐으면 하네요. 해리가 호그와트를 다닐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더즐리 가족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호그와트의 입학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편지를 못 받게 하려고 이사를 감행하거나 해리의 방 창문에 쇠창살을 달아 학교에 가지 못하게 막아보기도 하고, 친구들이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때면 더즐리 가족은 해리에게 동전 한 입, 이쑤시개, 휴지 한 장 같은 걸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 동전은 머글의 돈을 신기해하던 론의 차지가 되었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덤블도어는 왜 이런 집에 해리를 맡겼던 것일까요? 해리가 처음으로 더즐리 부부에게 맡겨질 때 함께 있었던 맥고나걸 교수가 우려를 표할 정도로 이들의 인성은 처음부터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덤블도어는 굳이 이 부부를 선택했던 것이죠. 여기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해리는 볼드모트의 공격을 받았지만 생존했고 오히려 볼드모트를 몰아낸 아기로 유명했습니다.
마법 세계에서는 살아남은 아이로 불리기도 했죠. 덤블도어의 말에 의하면 고작 아기였던 해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 릴리 포터의 보호마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릴리가 자신의 목숨과도 맞바꿔 사용했던 고대의 보호마법 덕분이죠. 덤블도어는 이를 사랑의 힘이라고도 불렀는데요. 릴리는 볼드모트와 맞선 상황에서 해리를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때 볼드모트가 해리에게 사용한 죽음의 저주를 보호 마법으로 인해 오히려 볼드모트 본인이 맞아버리면서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볼드모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리는 언제든 볼드모트나 어둠의 마법사들의 표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덤블도어는 해리가 스스로 마법을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릴리가 해리에게 사용했던 고대의 보호 마법은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존재에 한정되어 유지되는 것으로 해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남은 혈육은 릴리의 언니였던 페투니아 뿐이었기 때문에 해리에게 걸린 보호 마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페투니아에게 해리를 맡기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죠. 덕분에 해리는 호그와트에 입학할 때까지 더즐리 부부에게 학대를 받기는 했지만 마법 세계와 관련될 일도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대 보호 마법의 위력은 마법사의 도를 노리던 볼드모트가 해리를 만지자마자 재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물론 더즐리 가족이 해리에게 있어서 아주 악랄한 행동들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겠지만 원하든 원치 않았던 간에 더즐리 가족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해리를 지켜주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볼드모트가 완전히 부활하고 마법사들이 먹을 세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닥치자 해리는 더즐리 가족을 피신시키려고 노력하는데요. 두들리는 불사조 기사단의 인도를 받아 집을 떠나기 직전에 디멘터의 공격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던 해리에게 감사 인사를 남깁니다. 안타깝게도 버논이 해리가 진명이를 자기 걸로 바꾸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른 뒤에는 두들리가 해리를 괴롭히던 일들을 반성하고 해리의 가족들과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교환하는 정도로 연락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해리도 마찬가지로 두들리가 사는 곳 근처를 지날 때면 가족들을 데리고 두들리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었다고 하죠. 비록 페투니아는 마지막까지 해리에게 말 한마디 먼저 건네지 못했지만 페투니아가 릴리와 해리를 그저 미워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페투니아가 사망한 후에 두들리는 해리에게 담요 하나를 건네주게 되는데요. 이 담요는 해리가 처음으로 더즐리 가족들에게 맡겨졌을 때 해리의 몸을 감싸고 있던 담요로 페투니아는 이 담요를 죽을 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베카 4번지에 있는 더즐리 가족의 정원에는 페투니아가 늘 소중하게 관리하던 아가판서스라는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덤블도어가 이 집을 방문했을 때 꽃이 참 아름답다고 칭찬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아가판서스의 또 다른 이름은 아프리카 백합, 즉 릴리입니다. 늘 제멋대로였던 더즐리 가족이지만 마법사를 배출한 에반스 가문의 피가 섞인 만큼 언젠가는 호그와트에서 더즐리라는 이름의 마법사가 등장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따봉!